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정보 시간이네요.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도 맑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가물가물하지요?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다은이의 문제는 해결하기에 복잡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눠서 해결한 다음에 퍼즐을 맞추듯 다시 조립을 하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네, 작게 나는 문제들 간의 관계나 순서, 포함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추상화의 마지막 단계인 모델링을 통해 다은이의 문제를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문제 이해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은이 문제에서 친구들끼리 구역을 나누어서 길의 상태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서로 각각 자료를 표현한 방법이 다르네요. 다양한 자료 표현 방법 중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과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은이와 친구들이 조사한 길의 상태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델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슈퍼모델, 롤모델, 광고모델. 여러분이 다양한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슈퍼모델은 옷을 가장 어울리고 멋지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롤모델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이죠. 광고 모델은 해당 제품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듯 모델은 무언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추상화 과정에서 모델링이란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구조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에요. 교과서에서 모델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함께 볼까요? 교과서 101쪽 중간쯤에 보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델링이란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패턴을 그, 표,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우리 이렇게 구조화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 쉽겠네요. 자료를 정리하는 구조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인 모델을 찾는 과정인 모델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네,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표나 그래프도 모델링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구역별로 길의 상태를 조사한 다은이의 친구들은 어떤 모델링 방법을 썼는지 볼까요?
자, 다은이는 글로 상세하게 표현을 했네요. 도연이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도연이도 다은이와 같이 글로 표현했지만 다은이보다는 조금 더 간추려서 표현을 했네요. 연우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볼까요? 연우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를 이용했어요. 마지막 도경이의 모델링 방법이에요. 도경이는 그래프를 사용했네요. 이 중에서 경로를 표현하기에 한눈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경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할지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프로 표현한 도경이의 방법을 이용하면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도경이의 방법을 이용하기 전에 도경이가 자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볼게요. 실선은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이중선은 공사 중인 길이에요. 그리고 점선은 다니지 못하는 길을 표시했고요. 화살표 점선은 화살표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표시했네요. 길의 상태를 이렇게 선의 종류로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도경이의 방법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조사한 자료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함께 볼까요? 우선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구역 색깔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은이는 A에서 D, B에서 D를 실선으로, 도연이는 B에서 F가 실선, 연우는 D에서 G가 실선, 그리고 도경이는 F에서 H, H에서 I까지를 실선으로 표현했어요. 이 실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 친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네요. 도연이의 자료에서 B에서 C는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곳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빠져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한 가지 색깔로 다시 표시하고 문제를 푸는데 불필요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은 그냥 모두 점선으로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자, 이전 단계에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빠진 길이 있는데 어느 구간일까요? 네, 여기 D에서 G는 휠체어로 갈 수는 있지만 다른 구역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경로에서는 제외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프에서 불필요한 길을 다 제거하면 이렇게 마지막 그림같이 표현함으로써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의 모델을 찾았어요. 이 모델을 찾는 과정을 우리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 다은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추상화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추상화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그리고 문제 이해와 분석, 핵심 요소 추출, 문제 분해와 모델링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은이의 문제를 추상화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복잡한 지도에서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요소인 이동 거리를 뽑아내는 핵심 요소 추출을 거쳐서 지도를 간소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누어서 길의 상태를 조사하는 문제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구조화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인
모델링을 하여 최종 경로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전 과정이 추상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 다은이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휠체어가 다니기 적합한 길을 찾아 알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한 방법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자전거를 타기 가장 좋은 길 찾기 또는 걸어가기 가장 좋은 길 찾기 같은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문제 해결 시 사용했던 개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103쪽에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요소만을 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모델이라고 했죠. 이러한 모델을 구조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델링의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글표, 그래프 등이 있다고 했죠? 마지막 문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 추출, 문제 분해, 모델링의 기법을 활용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추상화 과정이 우리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모두 잘 풀어주었네요.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4차시에 걸쳐서 추상화 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추상화 단원에 대한 형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